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올 초 지난해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남도는 이 결과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현상 분석에 나섰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청년층의 인구 유입 방안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도내 60대 이상 인구의 증가와 가속화에 초점을 두고 노인 복지 정책과 방향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태근 경남 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이인순 창원 문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결과가 2019년 인구 조사죠. 자, 이 결과에서 경남의 노인 인구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통계는 그 한 사회의 시계라고 합니다. 분침, 시침이 어디에 어떤 숫자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와 그리고 이제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침이기 때문에 통계를 사회의 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경남의 인구 통계 중에서 노인의 인구 숫자로 상징되는 경남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올해 국가적으로도 인구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 55년생들이 71만 명 가량이 노인 인구로 첫 유입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폭풍 유입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인구 시계가 가리키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던 문제들이 구체적인 어떤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해가 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베이비부모 중에서 정말 몇 분이나 노후를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까요? 네. 아마 충분히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준비되지 못한 노후, 이것은 곧 사회의 어떤 부양 비용 폭증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추정에 의하면 올해 처음 유입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55년 생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5조에서 6조 네. 가량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타 사회 비용까지를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이 들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준비 안 된 노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 추세는 더 빨라질 거라는 건 사실 오래 전부터 기정사실화가 됐었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결과가 예고된 수순이다.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하태근 부회장께서도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숫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이 커요. 이제 그런데 이게 경남에서는 이제 오래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한 십수년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의 고령화라는 네. 것인데요. 가장 단순한 지표로는 WHO 이제 기준에 의하면은 노인 인구 14%가 되는 고령 사회에서 20%가 되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딱 8년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경남의 주요 발표 요지는 한 2년 사이에 1년간 이제 노인 인구가 0.9%포인트 증가했다고 네.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속도가 더 과거 추계보다 빨라졌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건데 일단 네. 대표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연관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잠시 전에 주신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될 건데요. 네. 이게 아마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예. 싶습니다. 그러면 이인순 교수께서도 이 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더욱 더 빨라질 거란 부분에 동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우리 하 부회장님 분석과 같습니다. 제 의견도요. 최근에 출간된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 책 중에 정해진 미래라는 도서가 있더라고요. 이 네. 제목처럼 어쩌면 지금 현재 그 인구 상황은 한 세대 전에 이미 예측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그 고령화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충격적인 어떤 출산 수준들, 작년 같으면 0.9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8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이 이제 고령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가족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컸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네. 이 추세라면 낮아지는 출산율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고령화 추세는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 경남 평균 연령을 전국적인 추세랑 좀 비교를 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 연령이 42.5세, 경남은 43.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경남이 조금 더 늙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하특근 부회장께서 고성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실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실감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일했던 곳이 하동군, 그다음에 여기 한 6년 정도 일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해군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고, 네. 고성에 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예. 그 이번 통계 발표에 이제 비춰보면은 하동군과 남해군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예. 훨씬 넘었고요. 그다음에 고성군도 지금 30%를 육박하고 있죠. 음. 그나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되기 전에 구 장원시, 그다음에 거제시, 뭐 김해시, 양산시 이런 젊은 이제 도시들이 경남 전체의 노인 인구 비율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빼고 나면 이제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요양원에 이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99이세요. 네. 근데 여기에 주로 이제 면회 다니는 보호자 아드님이신데, 예. 70대시죠. 그러니까 아. 70대 노인이 99된 어머니를 면회 오시고, 그 다음에 네. 또 모시거나 외출하시고, 뭐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건데 경남의 고령화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가 빨라지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인구 조사나 변화, 추이 분석도 결국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이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는 것, 어떤 사회 현상을 야기합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 특히 이제 사회 문제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당사자인 노인 입장에서라면 뭐 소득, 건강, 여가 생활 또는 사회적 관계까지 문제가 아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면 아무래도 노인의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지되어 있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미 46%의 노인이 빈곤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의 빈곤 추세는 베이비부머 증가와 유입과 또는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준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렇게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유입되는 빈곤 노인을 형성하면서 또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네. 이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처럼 사적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노후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네. 거기다가 공적연금의 혜택에서도 일부는 배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도 노인들의 빈곤화 추세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의 빈곤 문제는 결국 이제 사회적 부양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요. 네. 사회가 같이 이제 안아야 되는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부양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은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겁니다. 네. 이런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려되는 어떤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네.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입니다. 네. 여성 빈곤은 지금 남성 노인의 빈곤보다 4배 정도 높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그 배우자의 은퇴나 사별 이후에 특히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 빈곤의 악순환 문제는 뭐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 노인들의 빈곤이라는 게 결국은 생애사적으로 그 여성 노인들이 교육 기회를 네. 이제 차별을 받았고 또 이제 그 무급 가족 종사자 네. 또 혹은 또 이렇게 비공식적인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격들로 인해서 공적 뭐 어떤 연금의 수혜 대상으로부터도 배제가 된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인송 교수께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 특히나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좀 꼽아주셨어요. 자, 그럼 하특근 부회장께서는 경남의 이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고령화를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만약 고령화를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걸 현상으로 바라보면 이제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연령하고 관계된 지표들이 굉장히 이게 자극적인데요. 이를테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제 연령이 숫자가 평균 수명입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여성이 85.7세, 그다음 남성이 79.7세 정도인데요. 그런 한 3, 4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지표가 있습니다. 관심 예. 가는 분야인데 이게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대인데요. 이게 2016년 기준으로 64.9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7.5년 정도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수명하고 이제 이 건강 수명의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돌봄의 관점을 좀 넘어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노인 네.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일자리, 네. 그다음 노인의 여가, 평생교육, 건강관리 등에서 이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경상남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이미 존재해요. 네. 그런데 진짜 이제 현장에 일하는 사람 안타까운 게 네. 부서 간의 칸막이가 굉장히 현상이 심합니다. 예. 그럼 이게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전체를 감당하면 정책의 겹침 현상도 없고 정책 네.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건데 이게 각 부서마다 각계의 신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고 예. 그다음에 또 정책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도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있는 정책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는 편입니다. 예. 자, 경남의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 컨트롤 타워가 좀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이 정책들이 좀 더 실용성이 있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들어와서 이제 노인과 관계되는 다양한 정책을 한 틀에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저는 뭐 이제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2065년경이 되면 이제 장래 인구 추계에 보면 노인 인구가 40%를 달해요. 네. 이 국가 전체 통계인데 예. 경남은 훨씬 더 이제 높겠죠. 한 50% 정도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제도 환경으로 가지고 대응 불가능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든지 건강관리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이를테면 이제 노후 소득 이제 교수님께서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 보장책을 이제 지방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공적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실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적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향후 소득은 일부 연금 소득하고 일부 근로 소득이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계가 되면 이제 그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냐. 네. 또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에 적합한 노인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네. 그럼 이제 어떤 체계를 통해서 능력 개발할 거냐. 이게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노인 건강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돌봄 체계를 갖고서는 결국은 이제 밑빠진 물 붓게 될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인 건강을 어떻게 이제 잘 설계할 거냐는 네.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중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라든지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은퇴 이후에 생존해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접근이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노인의 여가나 평생 교육은 거의 정책에서 후순위인데 말이죠. 네. 이게 훨씬 더 저는 앞순위로 당겨져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음. 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지방정부 경상남도가 얼마 전에 이제 안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예, 개발해서 예. 요거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초점을 두고 이제 홍보도 하셨던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는 말입니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따로 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적이네요. 예, 이러니까 이제 매개의 정책이 노인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야 된다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을 요소에 적합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 군 지역의 고령화 추세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좀 볼 때 노년 인구나 은퇴자의 기농 지원이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좀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거 전업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개인의 삶의 지향이라든지 뭐 선호가 반영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바람직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귀농 정책도 하나의 또 훌륭한 뭐 이렇게 고령화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주위의 가족이나 동료분 중에서도 이 그 몇몇 분들은 귀농을 노후 대책 혹은 계획의 하나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미 한두 분은 또 실행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행 과정에서 계획과 같지 않더라라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귀농 후에 이제 정주가 어려운 이제 이유 자체를 준비 부족이라거나 아니면 정보 부족 등으로 이제 개인에게서 이제 이유를 찾고자 하는데 이 귀농 정책이 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그 해당 지자체의 지원도 좀 이렇게 세심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령 산청군이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귀농기촌 프로그램 보면요. 네. 일단은 주거 지원 위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농 후에 농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 이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농기의 특성상 이 병의원 접근성이라든지 그 시골 지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돌봄,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을 선택하는 노인을 위해서 네. 당연하게 이제 귀농 기촌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는 네.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예. 거주 공간 등의 이제 물리적인 기반 제공과 더불어서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네. 유기적으로 좀 연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 내 정착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채널, 뭐 네. 이것들의 구축, 거버넌스의 구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자, 또 한 가지 최근 기대 수명이 늘면서 정년 역시 좀 늘어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 어렵죠. 이거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정년을 60세로 정한 때는 이제 아마 이제 그걸 정한 시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60세가 넘으면 초과하게 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활약하기 힘든 건강 상태일 것이다라고 네. 이제 당시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조건이 변했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노동시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신체적 조건이 양호하다는 이제 양호한 젊은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이게 노동 생산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게 되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자들의 선택권의 제약이 이루어집니다. 네. 즉 이제 그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법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령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선택의 유연성도 동시에 줘야 된다. 네. 이를테면 정년 연장을 논의하되 뭐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가령 이제 근로능력 수치를 좀 제도화하게 되고 이걸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거로 인한 판단에 사용자든 아니면 이제 노동자든 간에 공히 합의하는 네. 이런 식의 구조가 필요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자, 어쨌든 정년의 확대는 분명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따라줘야 젊은 노년층의 행복한 인생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 사회 문제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부의장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분석들을 해주셨고요. 거기다가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그 전년 연장하는 확실하게 노인의 어떤 빈곤 문제라든지 노인의 노후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의 경제성입니다. 네. 현재처럼 이렇게 연공서열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이라는 게 결국 기업에 이제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주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은
어떤 작년에 어떤 고용을 위해서 청년의 어떤 고용을 줄여버리는 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